그렇다면 우리가 갈등을 평상시에 우리 그 교무실 내에서 얼마나 잘 해결하고 있는가를 볼게요. 동료 중에 한 분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평을 막 터뜨려요. 아 진짜 이건 정말 진짜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 죽겠어.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니 보고서 잘라고 하고 서류 잘라고 하고 이것도 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것만 주는 거야. 진짜 짜증나 죽겠어. 이번에도 뭐 해달라고 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 있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식으로 배웠죠? 뭘 배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라고 배웠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입니다. 어떻게 경청하고 어떻게 공감해줘야지 진짜 잘 공감해주는 거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같이 욕하죠. 같이 욕합니다. 같이 욕해주는 게 공감이에요? 같이 욕해주는 게 경청이에요? 우리는요, 같이 욕해주는 걸 편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같이 욕해주는 걸 공감해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같이 욕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같이 욕해주면 큰일 납니다. 비 오네요 갑자기.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큰일 났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 좀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동생이 결혼한 지 한 2년에 3년 정도 됐어요. 2, 3년 정도 됐는데 저희 큰 올케가 있고요. 오빠도 이제 결혼한 지 10몇 년이 됐고요. 둘째는 결혼한 지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결혼식을 우리 올케가 둘째 올케가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딴에는 생각해준다고 이 친구가 그래도 예쁘게 시집을 와야 되니까 결혼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웨딩드레스는 입혀줘야 되지 않겠냐. 얘가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는 게 이 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넘겨줬거든요. 결혼식을 하자고 제가 일주일을 설득을 해서 결혼식은 못하겠다, 스몰 웨딩을 하겠다. 그래서 스몰 웨딩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스몰 웨딩을 하면서도 둘이 헤어진 애 만에 엄청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수했나? 그러고서 이제 여차저차해서 결혼식까지 마무리를 딱 지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빠가 되게 서운한 게 많았었던 거예요. 오라면 오지도 않고 얘기 상의할 게 있는데 상의도 안 하고 전화통화도 안 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식을 이제 하면서도 이 올케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결혼식, 본인은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는데 결혼식 자체를 하니까 되게 싫었나 봐요. 몸이 안 좋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얼굴이 내내 굳어 있었던 거예요. 스몰 웨딩을 하는 내내. 친척들이 꼭 한마디씩 해요. 다 한마디씩 하고 간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차저차 하다가 동생네 집 앞으로 아빠랑 우연히 이제 가게 됐었나 봐요. 근데 그 집으로 들어오란 소리도 안 하더래요. 동생네가.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거기에서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진짜 이거 좀 심하지 않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 셋째입니다. 셋째가 집에 안 오는 이유가 며느리가 데리고 집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고. 며느리가 집에 가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집에 안 오는 것 같다고. 며느리 잘못 들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막 지금까지 서운했었던 걸 30분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신우입니다. 저 신우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아빠 편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이후로 동생네는 집에 못 붙이는 거예요, 발을. 그쵸? 저 신우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다행히 제가 그렇게 못된 신우이는 아니라 정신이 나간 신우이는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들어줬어요. 들어주고 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되게 서운했겠다. 속상했겠네. 그러게 왜 그랬을까? 같이 욕해주는 게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들었어요. 30분간 듣다가요. 아버지가 30분 정도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러면 30분이 지나면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 보통 좀 잦아들죠. 잦아들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근데 제가 그 올케하고 통화 많이 했잖아요. 제가 결혼식 때문에 통화 되게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통화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우리 올케가 나한테 하기를 우리 집에 되게 자주 오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엄마 아빠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식구 된 지 얼마 안 돼서 친해지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 큰올케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10년이었지만 CC로 만나가지고 결혼 전에 이미 7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20년 산 올케이기 때문에 그 큰올케 같은 경우는요. 큰 문제가 없어요. 와가지고 자기 할 말 다 하고요. 실컷 다 놀고 가고요. 그리고 집에서 뭐 밥 안 합니다. 엄마가 밥 해주면 밥 얻어먹고 가고 이래요. 바로 옆에 살면서. 근데 둘째 올케는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결혼식 2달 전에 처음 인사를 했고요. 결혼한 지 이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얘가 편하겠어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나중에 그래? 내가 잘못 봤어?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그랬는데도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잘 안 풀려요. 서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일단락이 되고 나서 조금 지나서 아버지가 홈쇼핑에서 뭔가 잠바를 본 거예요. 사주고 싶은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지금 홈쇼핑 좀 틀어봐. 그거 아빠가 사준다고 했는데 너 마음에 드니? 괜찮아. 그래? 알았어. 엄마 거, 제 거, 큰올케 거 사줬는데요. 둘째 올케 건 안 사줬어요. 서운한 게 남은 거예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힐링했을 때 제일 주로 많이 했었던 거 뭐였어요? 감정 읽어주기였어요. 우리가 이런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이 편들어줘야지, 공감해줘야지, 그리고 경청해줘야지 지식으로는 알지만 이거 실제로 실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공감해야지, 경청해야지, 지식만 알지 어떤 식으로 공감해줘야 되는지 우리가 몸에 안 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몸에 배지 않은 것들은 실제로 생활에서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갈등이 있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싸우는 걸 발견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저는 여기 선생님들이 벌점을 내리면 그 사회복지기관으로 교육 한 5일 보내줘. 그쵸? 거기 가는 데에서 제가 강의를 봉사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그 아이들의 입장이나 역할이 사실은 제가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을 내서 가서 강의를 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나면 되게 재밌어요. 이 아이들의 입장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너 왜 왔니? 벌점 많이 맞아서 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들 한번 잘 볼게요. 학교에서 싸우다 온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싸웠어요. 그럼 보통 가가지고 딱 개입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애들이 싸우는 거 눈앞에서 딱 봤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짝꿍한테 물어보세요. 눈앞에서 애들이 싸우는 거 봤어. 그럼 어떻게 중지하십니까? 보면요. 남자아이들이든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말로서는 뭐가 됐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거짓말이든 뭐든 합니다. 그쵸? 근데 자기가 거짓말을 하건 뭐를 하건 선생님한테 걸려서 더 크게 혼날 것 같으면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애들이 되게 얇지만 하여간 애들이 좀 그래요. 근데 애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일단 둘이 따라와. 그리고 데리고 오죠. 교무실로. 거기에서 해결 안 하시죠? 거기에서 해결하면 안 되죠? 거기서 해결하면 안 되잖아요?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이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해결하시죠? 어떻게 하세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야, 너 말해봐. 무슨 일이야?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이쪽에서 억울해서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막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죠? 야, 네가 잘못했네. 네가 나한테 사과해. 야, 너도 이거 잘못했네. 넌 이거 사과해. 그리고 둘이 사과를 시키고 보내요. 근데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선생님이 좀 센 분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죠? 학폭위 열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벌점을 주시거나. 그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싸워. 또 싸워요. 또 싸워요. 개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는데요. 냅두고 보내버리면 지금 이 다음에 어디서 싸우죠? 학교 밖에. 학교 밖에서 싸워요. 선생님들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싸워요. 그리고 사건이 더 커지고요. 특히 남자애들끼리 싸움은 왜 위험할까요? 다치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짱이라는 개념 있죠. 남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요. 서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얘를 이기잖아요. 말 그대로 싸움을 통해서 완전히 밟아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 바로 밑에로 서열이 정리가 됩니다. 서열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이 한 명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게 더 위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거나 벌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학폭위를 열어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한다거나 다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아이들의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경쟁. 그쵸? 공부를 위한 경쟁. 아니면 약간의 긴장감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편안한 거나 너무 긴장이 심한 것들은 오히려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갈등에서 가장 최악은 뭐냐면 끊임없이 갈등이나 인간관계가 변하고요. 이게 그 갈등에 감정이 들어가면요. 이 감정 때문에 벌어진 관계는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사이가 안 좋게 틀어진 것들이요. 그 순간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도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혹시